가난의 대물림, 무식의 대물림, 이게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무식하고, 그럼 그걸 타파를 못하면 되느냐? 무식을 먼저 없애면 가난은 없어집니다. 노력해야 거기에서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이 나옵니다. 직접 몸소 실천하셨던 부분들이 워낙 커서 그 노력이 너무 보이시니까 또 거기다가 너무나 건조하시고 이제 정기집을 다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호서대가 있는 오늘의 를 비춰서 과거에 지나온 것을 볼 때 우선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그를 보냈던 그 지지와 신뢰가 오늘날의 호서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거 직접 저는 이제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교육자로서의 그런 걸 떠나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이 학교를 세웠고 우리 대학의 본부교회라든지 그 대학의 본부교회에 쓰여져 있는 초석이라든지 학교의 곳곳에 있는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집하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애정?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그 학교 안에 같이 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하시고 평소에 갖고 있던 본인의 철학, 교육 철학, 신앙 이런 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명예총장님의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더 나은 대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에 또 총장님 그 책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타서전이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성원들이 뭐 공유하고 가지는 거는 좋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공유하고 대화하고, 또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학교가 좀 구성원들이 뭐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좀 오픈마인드해서 대화하고 이런 게 또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예총장님은 경청하셨고 경청해서 그게 맞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 도전정신. 그래서 저는 싫어요. 예, 저는 2015년에 제가 호서대학교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그 대학원을 설립할 때 사실 주변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은 아주 브랜드가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주로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 같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하긴 참 어려울 거라는 주변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들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추진하던 그런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명예총장님의 하면 된다, 도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명예총장이 했던 생각, 오히려 이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 사립대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대학원과 보다 차별적으로 일반적인 논문을 쓰는 그런 대학원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약 10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 대학원들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들은 단순히 논문을 쓰는 대학원이었는데 불과해서 우리는 실제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학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 대학원으로 선정받았고,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는 실제 기업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 게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러한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아주 인정받는 대학원으로 성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도전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를 한번 실천해 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입구에 들어오면서 된다바이라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천안 캠퍼스에도 있고 우리 아산 캠퍼스에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도전 정신, 벤처 정신이 있고, 그 전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나보다 이웃을 더 위해서 그렇게 하자.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설립정신이라고 봅니다. 총장님은 결단과 단호함이라는 것을 항상 중시했어요. 그 단호하게 행하면 귀신도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의 맥락은 좋은 맥락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그 말이. 그런데 명예총장님의 사상을 그것처럼 강렬하게 대변해주는 사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단하고 단호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아마 명예총장님을 그 어려운 그 논산 깜촌에서부터 키워서 큰 학교까지 만들게 하는 원동력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석규 총장님의 글이나 이렇게 남기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읽어보면은 교육자의 삶, 이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자체는 교육자로 시작을 했고 교육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전체가 교육자예요. 100살까지 103세까지 사셨는데 20살서부터 교육자를 해가지고 103세가 될 때까지 교육자, 그러니까 80년을 교육자로 사셨어요. 그런데도
교육자로서 아주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쭉 해오셨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인 사명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어도 그 일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